RPC 노드를 통한 블록체인 연계 방식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RPC 노드를 공급하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IPFS 실습할 때 내가 자체적으로 구축해도 되지만 저런 걸 썼었잖아요. 그죠? 피나타 같은 거 썼었잖아요. 그죠? 쉽게 하기 위해서. RPC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예를 들면 세포리아 테스트넷을 쓰잖아요. 근데 세포리아에 있는 모든 상황을 내가 받아보기를 원해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세포리아 테스트넷을 처음에 얘기한 게 이제 인퓨라잖아요. 그죠? 인퓨라 같은 걸 써도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고 이런 코드도 다 줍니다. 예. 그죠? 또는 알키미. 이 알키미도 많이 쓰죠. 예. 알키미에 가입을 해서 API 키를 얻고 뭐 인프라랑 똑같아요. 근데 얘는 좀 잘못된 답변을 한번 하고 있네요. 그죠?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다운로드 설치해서 연결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서버를 띄우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내가 서버를 설치해서 연결하는 방법이고 그다음 퍼블릭 노드도 있어요. 알려주죠.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해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이걸 써보자라는 거죠. 인퓨라. 네. 이 주소는 app.infura.io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회원가입 간단해요. 일정 사용량 이하는 무료입니다, 당연히.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딱 들어가서 뭘 해야 되냐면요. 여기 create API 키라는 게 있을 거야, 아마. 저는 이미 있기 때문에 더 안 되고요. 무료는 아마 하나밖에 안 될 거야. 한번 클릭만 해볼게요. 근데 최초에 가입을 할 때, 여기 보면요. API 키를 할 때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제공해요. 근데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요. 이 세포리아 하나만 여러분들이 세팅하면 됩니다. 그런 거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API 키를 생성할 때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메인넷 안 쓸 거고요. 테스트넷 2개 제공하는데 요거 쓰시면 됩니다. 테스트넷, 세포리아. 지금 실습을 위해서는 나머지는 내가 쓰겠다 그러면 더 추가하면 돼요. 근데 일정 사용량 이하는 뭐라고요? 무료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돼 있는 게 요 엔드포인트로 돼 있고요. 대시보드 보시면은 제가 지금 요걸 쓰고 있는 거예요. 네. 요걸 쓰고 있고 여기에 대한 뭐가 나오는 API 키가 나옵니다. 이렇게 API 키가 나와요. 이걸 가지고 확인을 해보면은 이런 API 키를 준단 말이에요. 이런 API 키. 그죠? 이걸 가지고 실습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 지금 3번 폴더에 있죠? 네, NFT by RPC라는 코드에다 이렇게 준비를 해놨고요. 이 코드의 모양은 오른쪽과 같은 이런 HTML 페이지예요. 아까랑 페이지랑 거의 똑같죠? 네, 민트 있고 그 다음에 URL을 주어야 하는 버튼 똑같이 있습니다. 모양은 똑같아요. 방식만 다를 뿐이 아까는 메타마스크 랜덤이었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고요. 자,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인프라 프로젝트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인프라 API 키 여러분의 키를 넣으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키. 그 다음에 RPC URL. 저는 이제 제 키를 넣고 할 건데 일단 키를 넣고 나중에 지울게요. 예, 키를 알려드리고 오늘이 지나면 지울 거고요. 자, RPC URL 여기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게 seporia.infura.io로 되어 있잖아요. 이게 인퓨라 서비스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자체 구축해도 되고 기존에 공개된 RPC URL 써도 되지만 서비스가 불안정할 수 있다. 공개된 RPC 노드 URL 키 같은 경우에는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서비스가 좀 불안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인퓨라나 알키미 같은 상용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여러분의 API 키가 들어갈 거예요. 위에서 변수 선언한. 그 다음에 이 RPC URL이 여기 들어가죠. 그죠? 여기에 붙여서 우리가 세포리아 테스트넷에 뭔가 조회를 할 거다라는 거죠. 그 블록체인에 조회를 할 거다. 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컨트랙트 어드레스 이렇게 들어가죠. 이게 이제 우리가 배포한 NFT 컨트랙트 URL, 그러니까 어드레스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BI, 요거는 제가 그대로 올려놨으니까 그냥 쓰셔도 되고, 그죠? 중요한 것은 여기 프라이빗 키가 있죠. 프라이빗 키.
이거 메타마스크에서 여러분 비밀키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여기다 놓고 쓰는 거예요. 실습을 위해서는. 하지만 상용 서비스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웹소스에다가 비밀키를 넣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근데 우리는 실습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 어차피 우리 테스트넷에 쓰기 때문에. 자, 프라이빗 키를 넣고 쓰면은 아까 메타마스크에 서명하는 절차가 다 생략이 돼요. 왜? 코드상에서 서명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메타마스크에서 묻는 절차가 안 뜬다고요. 자, 만약에 내가 상용 서비스를 만들 거라 그러니 프라이빗 키 이렇게 관리면 되나요? No.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프라이빗 키 어디에요? DB에다가 암호화해서 놓고, 그죠? 암호화해서 넣어서 관리를 하고 우리가 D앱에서 이거를 DB에 뭔가 권한을 가지고 접속해서 키를 잠깐 빼서 서명할 때만 쓰고요. 백엔드에서 프론트에서 서명한 게 아니에요. 백엔드에서 서명을 하고 서명될 결과를 그죠? 프론트에 전달해서 활용을 해야겠죠. 그죠? 그죠? D앱을 잘 만들어야겠죠. 백엔드랑 프론트를 분리해서 서명을 철저하게 백엔드에서 그죠? 하고 그 결과를 트랜지션 익히는 결과를 화면에 표현한 거는 프론트에서 하는 이렇게 철저히 분리를 해서 써야겠죠. 일단 절차가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힘들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앱을 이렇게 개발하면 큰일 난다. 좀 이따 메타마스크에서 비밀키 어떻게 추천할지 보여드릴게요. 자, 코드 좀 더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NFT 민팅 함수에 이것도 판서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메타마스크에서 아까와 같이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뭐야? 미리 서명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미리 서명을 해놓는 거예요. 코드상에서. 예. 어떻게? 자, 이 트랜잭션 뭐냐면요. 받을 주소. from 주소는 내 주소. 내 메타마스크 주소고요. 이거는 받을 주소. 이것도 내 주소가 될 수도 있어요. 아까의 실습이라면. 그 다음에 가스. 예. 그죠? 가스 넣어줘야 되죠. 그죠? 소모되는 요 최대 가스량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남는 가스는 돌려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밑에 부분 보세요. 제가 이제 넣어놨는데, 이거는 채굴자한테 주는 팁이에요, 팁. 예전에 기억나시는 제가 실습할 때, 중간에 메타마스크가 내가 그 가스를 더 주면은, 블럭에 반영된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죠? 가속을 붙일 수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메타마스크 팁을 준 거예요. 누구한테? 채굴자한테. 예를 들어 내가 뭐 이 트랜잭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예를 들어 2만 가스 정도 들어가는데 플러스 팁으로 이 가스당 잠깐만요. 이 가스당 2기가 웨이를 줄 수 있는 거죠. 1가스에 지금 주면은 2기가 웨이를 더 줄 수 있다. 라고 팁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럼 빨리 들어가는 거야, 그만큼. 근데 팁을 주다 보면은 넘어갈 수 있잖아요. 이건 총량이에요. 밑에 있는 건 총량. 아무리 그래도 이거는 더 넘어가면 안 된다. 1가스당 50기가웨이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1가스당 2피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요 밑에 읽어보시면 이해돼요. 예, 제가 설명한 거 밑에. 그냥 이거는 그냥 이 정도 그냥 설정하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지금 연습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는 어떤 함수 호출할 거냐? mint nft 함수 호출할 거다. 그죠? 누구한테 발급할 거냐? 그 다음에 URI는 화면상에 입력한 IPFS의 주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를 TX로 묶어서, 그죠? 어떻게 해요? 밑에서 개인키로 사인을 하는 거예요. 아까 실습에서는 메타마스크에서 확인 눌렀잖아요. 그게 서명하는 행위인데, 미리 서명을 만들어 두고, 그거를 그냥 여기다가 함수의 트랜잭션으로 그냥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send, signed 트랜잭션을 호출하면 스마트 컨트랙트를 여기서 호출하는 거고, 그 호출된 결과를 리시프트에 받아와서 화면에는 그냥 얼러트만 띄우고 콘솔 로고에 찍는 거죠. 다음 장 그냥 줘야 하는 함수라 이전에 연습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거 넘어가도 되고요. 실제로 이제 연습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내 지갑 주소 넣고 IPFS 주소 넣고 민트 치면은 메타마스크에 묻지 않고
미리 서명해서 쭉 날아가서 얼러트가 뜨는 거예요. 성공했던 얼러트가 뜨는 거고 이더 스캔에서도 관찰이 되는 거고요. 그냥 이거 한번 해볼게요. 주소 안 받고 그냥 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실행하면 될 것 같아요. 인큐라 API 키는 제가 아까 복사를 요거 같은데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 다음에 컨트랙터 어드레스나 컨트랙터 API는 기존에 배포했던 거 그대로 쓸게요. 그냥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지금은.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비밀키 추출 있죠. 그거를 이제 보여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라인 503에 메타마스크에서 추출한 비밀키 요거 잘해야 됩니다. 제가 비밀키를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방법만 알려드릴게요. 메타마스크 누르시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점점점 위에 3개 있죠. 여기 3개. 그죠? 여기 보면 계정 세부 정보라고 있습니다. 계정 세부 정보. 클릭. 자, 개인키 표시. 이거 누르면 돼요. 그럼 비밀번호 누르는 창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보여드려도 되죠. 유출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것도 유출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눌러서 개인키 공개라고 돼 있잖아요. 버튼이 하나 나오잖아요. 그걸 누르고 있어야 돼요. 누르고 있으면은 이게 딱 표시가 됩니다. 요거를 복사하면 돼요. 노출하지 말래잖아요. 저도 노출 못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요 부분에다 복사하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만 이렇게 넣어서 저장하고요. 차마 못 보여드리면 제가 64개예요. 16진수 64개 256비트예요. 이거는 절대 노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자, 그거를 다시 띄워볼게요. 아까 터미널에서 이렇게 해서 서버를 띄워서 자, 창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롬 창 다시 갖고 오고요. 8080 NFT 이름이 뭐였죠? by RPC인가요? HTML 이렇게 열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일단은 잠깐만요. 메타마스크에서 복사해온 다음에 그냥 넣으면 안 되고 0x를 한번 붙일게요. 앞에 16진수랑 표현 한번 해보고 다시 저장해보고 문제 없네요. 갖다 붙여놓을 때 그 16진수 64개의 문자열이잖아요. 앞에 0x를 붙이세요. 변수선할 때 16진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0x 붙여놓으면 될 것 같고요. 자, 토큰 아이디 한번 조회해 보겠습니다. 가져오죠, 그죠? 일단 조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지갑 주소 넣고 여기에 IPFS 안 넣어도 돼요. 그냥 이거 어차피 URL이니까 뭐 예를 들어 KOPO, KOPO 이렇게 넣을게요. 민트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서 아마 쌌을 거예요. 근데 메타마스크에서 묻지 않죠. 그죠? 대신 했으니까 내가 개인키를 가지고 9번이네 9번. 아까랑 동작은 결과는 같아요. 근데 방식이 다르다라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장점은 RPC 노드를 사용한 건 트랜잭션 서명 전송이 사용자 승인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기 때문에 그죠? 대량 처리하기가 굉장히 용이하다. 자, 비교를 해보면은 자, 마지막으로 자, 메타마스크는 사용자 인터랙션 중요한 경우 그 다음에 개인키 인증 보안이 중시되는 상황에서는 이거 써야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RPC 연동 방식이 적합하다라는 거죠. 그죠? 뭐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